11영숙님, 24옥수님이 마지막 날이라 다 피곤한가 봐. 밖에 안 나와 있어. 그게 이제 뭐 11영숙님 나 오늘 뭐 안 하고 바로 집 가는 줄 알았어. 11영숙님도 이제 오늘 바로 집 가는 줄 알았어. 이런 말은 김님하고 어떤 이벤트를 크게 기대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뭐 안 하고 집에 가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포기했지만 마지막까지 그래도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쓰는 거지. 24옥수님은 나 하고 싶은 게 있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대화라고 하면서도 미스터 권하고 대화를 한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진짜 24옥수님이 너무 좀 얄팍한 심포도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그러면 24옥수님이 여기서 미스터 권에게 대화할 게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보면은 먹히고 안 먹히기나 중요해 아니라 어장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 돌아봅시다. 24옥수님이 나는 미스터 권하고 대화해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진짜로 어장이니까 알려주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야. 지금 24옥수님은 대화를 여러 사람이랑 해보고 싶은 거예요. 24옥수님이 처음에 미스터 권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 거는 그래도 24옥수님이 여기 와서 가장 이성적으로 보이는 사람이 권이야. 왜 권인 줄 알아요? 권은 안 잡혔기 때문이야. 이게 24옥수님도 스스로도 아마 미칠 일일걸? 이 사람이 나 좋다고 해가지고 마음을 막 표현해서 보여주면 내 마음이 식어요. 물론 그 사람이 너무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100점짜리 사람이야. 다가왔어. 그래도 식지만 그래도 남아있으면 사귈 수 있지. 다가왔다가 잡힐 듯 안 잡힌다? 밀당이 막 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랑 사귈 수 있어. 여자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너무너무 모든 면에서 잘나가지고 나 좋다고 해도 좋은 사람이거나 하면 사귈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사람이 나에게 고백하고 마음이 확실하다는 거를 아는 순간 그 상황에서 마음이 멀어져. 마음이 식어. 지금 24옥수님은 오히려 어안이벙벙 영식이 보고 싶다고 하잖아요. 물론 뭐 반은 농담이지. 그래도 여기서 어안이벙벙 영식하고는 손절됐고 어안이벙벙 영식님이 차갑게 대했잖아요. 다시 어안이벙벙 영식이 매달리잖아요. 그럼 더 싫어져요. 그거는 꼭 자존감만은 아니고 이게 자신을 좋다고 하는 남자들 그룹에 별 볼 일 없는 그룹으로 묶이기 때문이기는 한 것도 같아요. 그거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일단 가볍게는 자기를 좋아하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동안에 나 좋다고 하는 사람들, 가볍게 나에게 들이대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그런 흔한 그룹들, 그 그룹으로 들어가 버린다는 면이 있는 거고, 조금 더 깊게는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나에 대해서 이 사람이 다 알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심리도 있어요. 겉으로는 내가 너무나 매력적이고 사람들한테 나 완전 잘났어라고 어필을 하고 다니는데 정작 사람들이 나를 알까봐 두려운 마음이야.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어필하고 난 플러팅하고 나는 퀸이야 하지만 진짜 이 사람이 나를 알려고 다가오고 그래 너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다가오면 도망쳐. 그런 심리가 있을 수 있죠. 첫인상 7위가 한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반대로 말했을 수 있어요. 본인이 기대하면 실망한다는 생각, 내가 기대하고 희망하면 불행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렇게 생각하면 처음에 7위가 한이었고 1위가 김이었거든요. 1위가 김이었는데 김에게 안 다가갔어. 김님에게 다가간 건 진짜 안 되고 심지어 윤에게까지도 까이고 나서였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반대였을 수 있겠지. 오히려 한한테는 다가갔었어. 한님이 아유 너 묻으면 야 큰일 나. 아유 알만한 아는 사람이 왜 이래. 우리 지금 서로 묻으면 안 돼. 지금 사계에서는 야 오빠 오누의 동생이다. 오빠랑 오빠 동생이야? 하고 간 거야. 그게 약간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인정이 없으면 저런 일이 더 강해질 수가 있죠. 옥수님이 미스터 권은 끝까지 안 잡혔어. 여기서 순자님이 안 먹힐 것 같은데 이 말이 24옥수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죠. 안 먹힌다고? 먹히나 봐 하고 달려가서 이 사람을 꼬셔버리고 싶지만 지금 안 되는 걸 알아. 24옥수님이 지금 뭘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번에 사계에서는 어쨌건 24옥수님 입장에서는 뭐 운이 없겠지. 없어서 그러니까 오겠지만 안 먹힐 것 같은데? 먹히고 안 먹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유 나는 내가 먹히고 안 먹히고 중요가 아니야. 나는 그런 거 바라지도 않고 선택이 그 사람이 하는 거지만 어장 안에 있다는 거 말해줄까? 생각해보면 지금 진짜 어장 안에 있다는 걸 말해주려고 정의감이 1순위예요? 아니야. 아니기 때문에 김한테 가고 제갈한테 가잖아요. 24옥수님은 어쨌건 인정받고 싶어 하고 있잖아. 24옥수님은 지금 선택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걸러 다녀요. 빈집이라고 생각했던 자기에게 호감이 있다고 느꼈던 제갈에게 가잖아요. 정의감으로 가는 게 1순위가 아니었단 말이야. 여기서 처음에 불쑥 나온 게 미스터 권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미스터 권에게 마지막으로 시도해보려고 했던 말인데 23순자가 벌써 미스터 권이 23옥순에게 말 걸 거라는 걸 다 듣고 왔잖아요. 23순자님은 23옥순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시점에도 이미 있는 상황이었어. 23옥순은 대체 어떻게 했길래 권이 나랑 데이트를 하면서도 23옥순한테 말을 하겠대?
이렇게 돼버린 거야. 두 사람 사이가 원래도 좋지 않았겠지만 거기에다가 지금 더 불을 지펴버린 게 권님의 오해고 권님이 23 순자님에게 하는 태도였어. 권님이 옥순하고 오해는 없는데 옥순한테 먼저 말은 할 거야 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안 먹힐 건데 라고 하니까 24 옥순님은 자존심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난 먹히고 안 먹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하려는 거는 나는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23 옥순을 처단하고 그 피해자를 구원하려는 거야 라는 얘기죠. 이거는 뭐죠? 조커가 자경단하는 그런 느낌. 선택은 그 사람이 하는 거지만 말해줄까? 여태까지 방송에서 여자가 남자한테 너 어장에 있으라고 말해준 사람이 있었나? 나는 그러려고 가는 거야. 내가 뭐 권한테 마음 있는 거 아니야. 너 마지막 시간 어떻게 쓸 거야? 나 권한테 말을 하려고. 너 안 돼. 나 마음 있는 거 아니야. 가서 나는 정의감에 정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피해자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조차 마지막에 어떤 기회를 보고자 함이죠. 24 옥수님은 굉장히 성실하잖아요. 표를 얻는 게 목표지. 그럴 수 있어요. 어쨌건 너 어장에 있으라고 말해준 사람이 있었나? 없었나? 없었대. 난 다 말해주려고. 이게 일단 24 옥수님이 그동안 만들어왔던 방식의 어장은 아니죠. 최소한. 왜냐면 이게 어쨌건 결과적으로 다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안타까운 게 24 옥수님이 그렇게 머리가 좋진 않아. 왜냐면 입체적으로 보질 못해요. 이게 나중에 다 나오거든요, 지금. 24기 때 24 옥수님이 남자들에게 똑같이 어떤 결혼을 연상시키는 말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아 놨던 장면이 24기의 영상으로 나오잖아요. 그 남자들이 24 옥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을 생각해버리고 이게 단발성 계약으로 어떤 사람들을 속이고 이 사람들에게 계약을 따내는 거는 뭐 그렇다고 쳐요. 어쨌건 다시는 그 사람과 계약을 맺을 수 없죠. 이번에도 지복행에서도 영식님한테 된통 당했잖아요. 물론 거기서는 영식님이 여론이 물론 안 좋아서 욕은 욕들어 먹긴 했지만 영식님이 계속 이미지 메이킹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계속 수동 공격했잖아요. 당장 24 영수님도 여기서 24기 때 옥수님에게 뒤통수 맞았다라는 생각을 갖고 다시 돌려야지 해서 이번에 사기에 나와가지고 24기 때 정숙님에게 다시 잘해보려고 하고 막 그런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통찰이랑은 상관없지. 정의감이랑 자기 통찰은 애초에 연관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정의감이라기엔 자기 통찰이 없잖아요 라고 하는 거는 애초에 논리적이지 않은 문장이에요. 왜냐면 자기 통찰이 있어야 정의감이 생긴다라고 하면 금액이 맞는데 자기 통찰과 정의감은 애초에 연관성이 없는 거예요. 자기 통찰이 있는 정의감이 더 좋은 정의감이겠지. 자기 통찰이 없다고 정의감이 없냐? 자기 통찰이 많다고 정의감이 많냐? 그게 아니라고. 애초에 관계가 없다고요. 그 문장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24기 때도 거기에 나온 남자 출연자들에게 전부 뒤통수를 때린 입장이 돼버렸어요. 결과적으로 24 옥수님은 이 낯솔계의 이슈 메이커로 뜨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같은 기수의 사람들에게는 평판은 안 좋아졌지. 모르겠어요. 원하는 건 얻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때도 결과적으로는 방송을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뒤통수 때리고 이 사람들이 뒤통수 맞았다고 느낄 만한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뒷일을 생각 안 한 거잖아. 반대로 뒷일을 생각해서 이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옥수님이 말해주는 게 23 옥수님이 만약 진짜로 자기보다 더 심한 어장질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휘에 감으려고 했다라고 가정하면 이게 좋게 보일 가능성이 그래도 좋게 보이진 않겠지만 그래도 있을지도 몰라. 23 옥수님이 다른 사람들 다 다니면서 난 너랑 결혼할래. 난 너랑 결혼해서 어떻게 살고 싶어? 난 이런 신부가 되고 싶은데 너는 참 그거에 맞는 남편감 같구나? 이런 식으로 지금 남자들이랑 다 말하고 다니고 있으면 지금 이게 합리적일 수 있어요. 24 옥수님이 24기 때 그런 행동을 안 했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하면 할 수는 있어. 지금 23 옥수님이 그 정도는 아니거든. 최소한 처음에 1대4 데이트 나갔을 때 권님에게 나중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도 그 상황에서는 안 그랬거든. 그럼 벌써부터 비교가 되는 거야. 24기 때 24 옥수님은 누군가가 말해주려고 해서 예를 들어서 24기 때 영자가 영수한테 말을 해준다거나 이럴 수는 있어요. 그 당시에는. 야, 그 사람이 너랑 결혼할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아니야 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지금 24 옥수님이 23 옥순의 행동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못한 상태예요. 1대4 데이트에서 3명이 나갈이 됐어요. 한이 들어왔어. 24 옥순이 보기에는 얘가 사에다가 플러스 한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아니었거든. 이게 결과적으로는 말해주려고 이런 말을 하면 결과적으로 방송에 뭐가 남냐. 23 옥수님은 저 정도까지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24 옥수님은 자기가 했는 행동은 생각지도 않고 남의 행동이 자기가 했던 행동하고 똑같다고 판단해버리는구나 라고 생각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지금 24 옥수님은 오히려 여기에서는 만약 23 옥수님이 진짜로 어장질을 해서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 오히려 본인에게는 오히려 좋은 거예요. 여기서 진짜 24 옥수님이 진짜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 진짜 23 옥수님이 어장질을 해가지고 막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봐요. 본인에게는 오히려 좋은 거야 지금. 만약 그게 진짜라면 23 옥수님이 지금 막 24기의 옥수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어장질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모았다고 치면 24 옥수님은 오히려 여기서 피해자가 되는 거거든요.
비난의 화살이 전부 다 23옥순에게 갈 거예요. 그럼 본인은 조용히 있으면 돼. 그랬으면 됐어요. 현명한 사람이었으면 만약 진짜로 23옥순이 어장질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면 조용히 있었어요. 이런 말 안 한다고요. 이렇게 사람들 해서 저기 쪽 타겟 안 한다고 뒤로 빠져있지. 지금 24옥순님은 그런 생각을 너무 못해요. 결과적으로 본인의 말이 뭐가 되겠어. 23옥순이 이래서 진짜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도 이렇게 말하는 게 본인에게 얻어지는 게 없고, 문제가 없다면 본인에게는 피해가 되는, 피해가 아니지, 본인에게 이런 타겟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 현명하지 못하는 거야 지금 이거는. 뭐하러 저런 말을 해. 이런 말을 왜 하겠어요. 지금 이 말을 왜 했어. 이 말 미스터 권에게 한 번 더 해보고 싶어. 야, 너 안 될 텐데? 자존심 상하니까 난 정의감으로 하고 포장해버린 거야. 이게 24옥수님이 조금 더 차분해져야 될 것 같아. 겸손해져야 돼. 말을 줄여야 돼요. 본인이 생각하는 게 지금 본인이 판단이 틀릴 수도 있거든. 그게 잘 안 돼 지금. 다 말해주려고 누구한테. 근데 23순자가 보기에는 다 23옥순한테 갔지. 우린 다 틀렸어. 이런 생각하고 있거든. 지금 이 순자님 관점은 23옥순이 다 데려갔어. 23옥순이 다 끌고 갔네. 너도 틀렸고 너도 틀렸고 우린 다 그냥 돌아가서 순댓국이나 먹어야지. 뭐가 되겠니? 그냥 23순자는 지금 포기한 상태가 됐어. 23옥순이 하도 난리쳐서. 여기서 24옥순님이 나는 권한테 얘기해볼래. 23순자님이 야, 뭐 되겠냐? 안 돼. 23옥순 언니가 다 들어갔어. 하고 실은 약간의 비난이 있었단 말이에요. 24옥순님은 마지막까지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제가 나빠서 그렇지 제가 인기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마음이지. 거기에 어장에 있는 남자들한테. 어장에 있는 남자라고 해봤자 지금 뭐 누가 있어. 만약 어장에 있어도 강권한이거든. 강권한은 이게 어장에 있다고 말하기에는 처음부터 실은 23옥수님을 선택했던 사람들이긴 하죠. 23옥수님이 특히 권에게는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하긴 했어. 강에게 마음이 커지면서 굳이 한을 정리하지 않았던 것도 문제라면 문제겠지. 그렇다고 해도 24옥수님만큼은 아니죠. 어쨌건 두 사람 사이에서 갈등했던 거니까. 23옥수님 정도의 이런 갈등, 저걸 이제 어장이라고 하면 25옥순도 그렇고 24옥순은 더블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조금만 다른 사람만 됐어도 좀 다르게 보였을 수 있는데, 처음부터 권한테 이간질하러 가려는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본인이 권한의 마음을 얻고 싶어서 가고 싶었을 거야. 여기서 당장 순자님이 그거에 대해서 안 될 텐데 이렇게 하니까 그 안에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뱉은 말이죠. 저것도 조금 더 현명하게 말수를 줄여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질투가 올라왔을 때, 아니면 어떤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때 말을 줄여야 돼. 그때 말을 하면 이렇게 실수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어제 23옥수님이랑 오해가 있었다는 사건을 알았으면 권이랑 이야기 안 했을 거야. 23옥순과 권 그 사이에서 오해 더 실은, 그러면 이 23기 옥순과 순자 사이는 생각보다 더 멀었다고 볼 수도 있겠어. 이때 권하고 23순자님하고 데이트가 있었죠. 어젯밤에. 권님도 참 권인 게 자기 계획은 들어가자마자 옥순 불러가지고 이야기해보고 싶고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여기서 권은 나는 23옥순하고 다시 잘해볼 마음은 없어. 오해는 풀고 끝내고 싶다 정도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결국 내가 매달리기는 싫은데 내가 오해를 풀어줘서 이 사람이 나에게 매달리게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권은 그만큼 스스로에게 자신감이 있는 사람 같거든요. 여기서 오해가 있었던 것라고 푸는 정도로만 한다고 하는 건데, 순자님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 온 상황이 미스터 나 등이 떠밀어서 온 거예요. 오해가 있죠. 오해가 있다고 오해하고 있지. 23옥수님 입장에서는 오해가 없는데 권님 입장에서는 오해가 있다고 오해하고 있지. 여기서 그러니까 순자님은 순자님대로 나가 떠민 것도 짜증나. 권이 23옥순 다시 만나보겠다고 하는 것도 짜증나. 오해가 생긴 걸 아직도 안 풀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얘네들. 이게 10일 영숙이 말했던 그 짜증나는 그 포인트구나. 지금 며칠째 듣고 있거든. 이틀 정도지만. 10일 영숙님이 얘네들 뭐 하는 거야 계속. 그 타겟도 23옥순이었지. 그 오해는 풀고 나머지는 제가 좀 생각해보고 싶다. 순자님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스트레스가 될 만한 일이죠. 내가 너를 선택해서 왔는데, 2번이나 왔는데 너는 아직도 옥순이랑 뭘 오해를 푸니마니 그러고 있는 거야? 저거는 권님이 차라리 거절을 하든가 좀 이따가 답을 드리겠다고 하든가. 생각해보면 이게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권님 입장에서도 물론 다른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제작진이 이분들을 워낙 빡세게 굴려서 서로가 오해를 풀고 말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없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이 출연자들을 진짜 많이 이해하고 보면 진짜 강행군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오해를 풀기도 힘들 거고, 모든 출연자들이 뭐 아까 24옥수님도 그렇고 23순자님도 그렇고 23옥수님 마찬가지, 권님이 어쨌건 다 서로 대화하고 오해를 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고 다들 그냥 채찍질을 당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감안은 해야 될 거는 같아. 그래도 권은 지금 순자 앞에서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권이 23순자에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어쨌건 23순자님으로는 마음속에서 1순위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23순자님은 아씨 내가 여기 왜 와가지고 그것도 심지어 23옥수님하고 괜히 얽히고 싶지 않은데 굳이 여기에서 내가 뭘 하고 있는 건가. 아, 나 진짜 뭐 하는 거야. 미스터 나 때문에 나는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맞아. 순자가 언니 봐봐. 여자들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랬을 때 그때 정신이 들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23옥수님하고 미스터 강이 되게 비슷한 포인트예요. 주변에서 너 빨리 해 너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했을 때 그게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면 고집 부리는 게 똑같아. 미스터 강하고 23옥수님하고. 그때 23옥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빨리 결정해지는 게 아니라 아니 여기서는 서로 고민하는 게 맞는 건데 왜 나한테 굳이 이런 걸 시키지? 아, 난 싫어. 내가 내 페이스대로 할래. 오히려 고집 부리거든. 미스터 강도 나가서 바닷가 가서 얘기하라고? 아, 싫어. 난 가서 따로 얘기할래. 왜 시키는 거야? 똑같아 실은. 둘이 은근히 닮았어. 뭐 나쁜 의미가 아니고 돌리는 게 아니고 진짜로 23옥수님하고 강 서로 난 잘 만났다고 생각해요. 이게 진짜 나쁜 의미 아니야. 나쁜 의미 아니야. 진짜로. 어떻게 보면 오랜만에 서로 되게 알아본 커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어쨌건 권의 속마음. 순자님도 나는 진짜 굳이 껴들고 싶지 않다. 껴들고 싶지 않다라는 게 23옥수님이 진짜 최소한 나한테 좀 얘기해줬으면 그래도 아무리 뭐 사이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사이가 나쁘지까지는 않았겠지. 어쨌건 뭐 별로 안 친하다고 하더라도 나한테 언질은 줄 수 있잖아. 아, 뭐 별로 알지도 못하면서 뭐 카페 주인 주제에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나 말 믿고 온 게 진짜 본인도 바보 같고. 아니 옥순 언니가 조금만 말해줬어도 이런 일은 안 벌어졌을 텐데. 여기서 이제 24옥수님의 말이 화두가 돼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서도 24옥수님이 타겟 지정했어. 야, 어장관리하는 23옥순 내가 가서 얘기한다. 순자님이 아 나도 뭐해라고 해서 이거 진짜 힘들어. 11영숙님 거기서 바로 불타버리지. 장작 더 세게 넣고 하루 더 있으면 내가 가서 말할 것 같아. 무슨 오해가 있는지 물어보고 그러면 미스터 한에게 마음 없으면 내버려 두라고. 이게 지금 미스터 한 저렇게 울게 내버려 두지 말고 미스터 한이 정리했어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미스터 한이 정리됐을 거라고는 생각해요. 거기에서 와서 23옥수님도 미스터 한을 앞에 두고 3시간을 얘기했다는 게 조금 위화감을 주기는 해. 그게 좀 이상하기는 해. 왜 3시간이나 얘기했지? 그 3시간을 얘기하면서 나온 결론이 어쨌건 한님이 둘이 잘해봐거든요. 나는 간다. 잡지 마라. 나는 내가 후회도 내 몫이니까 나는 갈랜다. 기는 해. 그때도 보면 23옥수님이 한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명확히 나오질 않았어. 명확히 없는 상태에서 갔어. 그런 것들이 좀 답답한 부분이죠. 23옥수님은 내가 이 사람을 선택하지 않을 거니까 차라리 차갑게 대한다. 이런 게 없어. 23옥수님도 내가 이 사람을 정리해야겠다. 이 사람을 만나야겠다. 이 사람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차갑게 대한다. 그게 아니고 물론 3시간은 약간 과장된 표현 같기는 해요. 그게 권님이 그랬나? 아, 너 어젯밤에 뭐 3시간이나 얘기하던데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걸 보면 그냥 약간 체감상 시간 같기는 해. 실제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이수암옥수님은 일단 이 사람이 힘들었고 내가 이 사람이 걱정되니까 와서 얘기를 풀어나가. 그게 23옥수님의 온실 속 사고방식인 것 같아. 이 사람이 힘들어도 내가 이 사람을 더 힘들게 할지언정 이 사람이 힘든 말을 내가 입 밖으로 뱉어내서 관계를 정리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물론 23옥수님이 그걸 못한 건 아니야. 1대4 데이트 때 했어. 한님한테는 그거를 못하고 계속해서 3시간 동안 얘기를 주고받고 결국은 한님 말했거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지. 그게 결과적으로는 23옥수님의 문제인데 그 문제가 지금 여기 있는 다른 여자 출연자들에게 다 타겟이 될 만큼 잘못이냐? 또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아쉬워하는 부분도 있었다고 볼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 미스터 한 저렇게 울게 내버려두지 말고 11영숙님도 미스터 한을 되게 어린 어떤 강아지 같은 사람, 귀여운 남자로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나는 슬프니까 너는 안 슬플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어쨌건 한님과 대화를 하면서 울었던 쪽은 23옥수님이기는 한데 뭐 물론 울었다고 더 슬픈 건 아니지. 11영숙님은 지금 너무 감정적이기는 해. 의리 있고 감정적인 사람이지. 그렇지만 상황 파악이 빠르고 그런 사람은 아니고 하루 남아서 말 섞기 싫어. 이번에 보면 전체적으로 서로 말도 잘 안 섞고 좀 교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만큼 뭐 이 일정 자체가 빡세게 돌아가고 있는 걸 수도 있겠지. 11영숙님도 윤님과의 데이트에서 25옥수님하고 처음으로 대화를 했다고 하는 걸 보면 굉장히 일정 자체가 빡세게 돌아가는 거는 같아. 여기서 지금 24옥수님이 제 어장관리야 라고 딱 찍어 놓으니까 이 안에서 이 얘기가 시너지가 나죠. 24옥수님도 24옥수님의 주장은 아니지. 이 안에서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거지. 이 안에서 그렇게 느끼고 있던 것에 브레이크를 원래는 걸어줘야 되는 사람이 23순자님인데 그게 안 됐어. 심지어 23옥수님은 같은 방 사람들에게조차 민심을 얻지는 못했지.
왜냐하면 같은 반 사람의 26순자가 있기 때문에 26순자는 23순자님하고 다른 방이지만 둘 다 권에게 2번 이상 차였다는 일종의 연대의식이 생겨있죠. 같이 첼로 연주도 했었고 26순자님은 23옥수님하고 같은 방을 쓰고 대화도 많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쟤 때문에 권은 나랑 슈퍼데이트를 했음에도 내가 아니네라고 생각하고 있고 25옥수님은 윤밖에 몰라. 지금 어쨌건 뭐 실은 뭐 여러 남자가 있었지만 시도했던 지금 23옥수님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이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생각한다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너의 생각은 뭐냐 이렇게 물어볼 사람도 없고 물어봐도 23옥수님이 대답하고 싶을 만큼 그런 교류가 있는 사람도 없고 서로 좀 꼬인 상황이 됐지. 13순자님도 어제 미스터 권한테 그 얘기 듣는데 나 뭐 한 거야 싶은 거예요. 미스터 권이 23옥순이랑 오해를 푼다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왔나? 내가 여기 왜 온 거야? 그렇게 아직도 다들 엮여 있는 거면 나는 노선이 정해졌다고 생각했다. 23순자님은 23옥수님이 그래도 뭐 한이든 강이든 노선을 어느 정도 정했거니.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정했어. 권은 뭐 그쪽으로 나 있는 거는 새길이라 오토바이 정도나 지나가지 그쪽으로는 뭐 도로가 나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쪽에도 그냥 잔디가 조금 밟혀 있구나 정도지. 오해가 돼버렸죠. 미스터 강, 미스터 한. 그것도 맞아. 이것도 맞게 봤어. 미스터 한이랑 미스터 강 2명 놓고 고민하는 줄 알고 그러면 미스터 한에 대한 마음이 큰 거잖아요. 마음이 컸지. 왜냐면 미스터 한은 신발도 닦아줬거든. 11영숙님이 아마 나중에 이 낯솔 사계 보면서 미스터 한에게 굉장히 뒤통수 맞은 느낌을 받을 거예요. 왜냐면 미스터 한이 자기 의자만 닦아준 줄 알았지. 남의 신발 닦아준 줄 몰랐지. 그런 거 보면서 아 뭐야 나만의 댕댕이가 아니었네? 23옥순한테 가가지고 엄청 가서 꼬리 쳤네? 요거 봐라? 나한테만 와서 의자 닦아주고 귀여운 모습 보인 줄 알았더니 첫날부터 딴 여자는 신발까지 닦아주고 있었네? 아마 충격 먹었을 것 같아요. 23옥순에 대해서 자신이 좀 오해한 부분도 있다고 깨달았을 것 같아. 물론 뭐 한번 감정이 틀어진 거는 어떤 깨달음이 있다고 틀어진 감정이 봉합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미스터 한에 대한 마음이 큰 거잖아요. 나는 피해준 거지. 둘 중에 마음이 크다라고 해서 피해준 거다라고 하는데 이제 피해줬다기에는 이것도 너무 감정적인 표현인데 피해준 게 아니라 한님이 11영숙을 정리한 거잖아. 이렇게 되니까 24옥순이나 23순자 이 자리에 있는 다른 두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뭐야 23옥순이 여기저기 들이대서 결국 지금 세 사람을 어장에 넣었네로 오해해버리는 거지. 이게 23옥순에 어장이 있었다고 쳐요. 이거는 뭐 그렇지만 어쨌건 그 어장에 그러면 누가 끌고 들어온 거야? 먼저 들어온 거긴 하지. 신발 닦아가면서 들어왔어 한은 심지어. 권은 뭐 어쨌건 중간에 오해가 있었고 이건 다시 풀겠지만 한이 가가지고 신발 닦아가면서 이 어장에 혹시 저도 들어가 좀 될까요? 하고 꾸부리고 신발 닦고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11영숙님 굉장히 자존심 상하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내가 귀여워하는 우리 귀여운 미스터 한 23옥순 신발 닦아주고 있었네? 그러면데 뭘 피해줘요? 신발 닦아가면서 어장 들어가려고 본인한테 거절했는데 지금 그 상황을 영숙님은 모르고 있죠? 지금 이 앞에 있던 여성분들은 11영숙님의 말만 듣고 아 23옥순이 가가지고 신발 닦아주면서 어장에 들어오라고 꼬셨겠구나. 왜냐면 24옥순님은 자기가 이제 신발 냄새 맡아가면서 어장에 들어오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아, 이 사람도 그렇겠거니 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지. 이게 오해가 커지는 거잖아요 지금. 서로 지금 막 시너지가 나고 있어. 11영숙님은 자신이 양보한 면도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더 쟁취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아유 됐다 너네 잘 해봐라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11영숙님은 왜 피해줬다고 생각하냐면 여자가 선택할 수 있을 때 11영숙님은 윤한테 갔거든. 11영숙님 관점에서는 내가 한한테 가서 데이트해서 이 사람 휘감을 수도 있었지만 니네가 잘 되는 것 같아서 나는 윤에게로 피신했다. 나는 피해줬다. 라고 11영숙님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3기 옥순이 2명 중에 고민하니까 양보한 건데 그 안에 미스터 권까지 어장에 넣을 거였으면 나는 미스터 한한테 더 적극적으로 했을 텐데 여기서 최소한 23옥순과 23순자만 얘기됐어도 이런 오해는 안 생겼어. 최소한 24옥순하고 권이 데이트 나갈 때 굳이 불러내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안 생겼어. 그렇다고 23옥순이 그렇게 잘못한 거냐라고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아요. 이건 행동의 문제보다는 저는 성향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내가 행동의 문제보다 성향의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아까 얘기했죠. 지금 23옥수님과 척을 진 사람들이 지금 최소 4.5명에서 5.5명 사이야. 이렇게 지금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23옥수님하고 지금 척을 졌는데 그 사람들의 이유가 다 제각각이야. 그렇다면 이건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성향의 문제야. 그 성향은 어떤 상황에서는 온실 속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온실이라는 것도 저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해. 온실에서 살 수 있는 온실 속 사람과 만나서 그 환경 속에서 살면 누구보다도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되겠죠. 이런 사계나 낯설같이 전국구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다양한 성질의 사람들이 섞이는 그 안에서 감정이 치닫는 이런 상황과는 맞지 않아. 나는 23기 때 23 광수가 이상해서 그런 줄 알았지. 그게 아니라 달랐기 때문이야.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여기서도 지금 오해가 막 쌓이고 있잖아. 23 순자도 온실과기는 한 것 같아요. 23 순자님하고 다른 온실과인데 23 순자님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영숙은 둘의 관계를 모르니까 나는 나름 깊은 줄 알았거든요. 이것도 11 영숙이 23 옥순에게 오해한 거 또 하나 있다. 이거다 이거. 23 옥수님이 11 영숙님한테 말 실수했거든요. 둘의 관계를 모르니까 나는 나름 깊은 줄 알았거든요. 이 말이 왜 나왔어? 아침에 23 옥수님이 11 영숙님이 있는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깊은 얘기 해줬잖아요. 그쵸? 하면서 23 옥수님이 11 영숙님이 그 한님의 어떤 가정사를 들었다고 가정하고 말을 내뱉는 장면이 있어요. 거기서 23 옥수님이 그렇게 깊은 얘기 해줬잖아요. 11 영숙님이 무슨 얘기? 또? 뭔 얘기? 23 옥수님이 아차 싶어가지고 아니 곧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23 옥수님이 그때 당연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뱉은 말인데 11 영숙님은 요게 수작불이네. 둘이 깊은 척 나한테 지금 꺼지라고 하네. 알고 보니까 둘이 깊지도 않았네 라고 지금 오해해버리고 있어. 미스터 한이랑 23 옥수님이랑 나는 깊은 줄 알았다 라고. 골프 얘기 월세 얘기하면서 당연히 23 옥수님은 11 영숙한테도 한 줄 알고 얘기했어. 순자도 얘기 엄청나게 많이 했으니까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에게 가도 되지만 미스터 한이랑 마음이 그렇게까지는 아니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김님 옆에 있는데 막 그렇게 펑펑 울어도 되는 거예요? 펑펑 울었잖아. 마음이 깊긴 했잖아. 옥순 선택도 내 영향에 영향을 미치더라고. 이게 옥순 선택이라는 거의 선택이지만 한편으로는 미스터 한이 나에게는 해주지 않았던 얘기를 23 옥순한테는 했네? 23 옥순이 그 말을 나한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23 옥순이 그렇게 마음도 깊지 않으면서 나를 사이에서 이간질했네? 라고 오해해버리고 있는 것 같아. 이게 23 옥순님이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그걸 11 영숙 입장에서는 얘가 일부러 지금 자기가 한하고 더 가깝다고 나를 밀어내네? 라고 오해할 수 있었을 것 같아. 23 옥순님이 11 영숙님을 떠본 것 같지는 않아요. 떠봤을 거는 아닌 것 같아. 그때 당연히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 것 같아요. 귀여운 남자 왜 자꾸 울리냐고. 1순위야. 11 영숙님에게 하는 1순위. 참. 너무 귀여운데 이렇게 울린다. 이 미친 거 아니냐고. 확실히 순위가 너무 명확하지. 참. 귀여움은 끝났다고 하잖아. 첫날부터. 우리 아기 왜 자꾸 울리냐고. 이러면서도 자기만 짝 찾으러 나왔냐고. 이게 23 옥순이 짝을 찾기 위해서 여성들에게는 정보를 주지 않고 남자들을 기만하면서 남자들을 다 어장에 넣으려고 행동하고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쌓이는 거지. 11 영숙님 입장에서는 내 앞에서 그 얘기 못 들었어요? 이번에 사장님이 잘한 사람 인센티브 준다던데 못 들었어요? 뻔히 알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야 지금. 근데 그게 여기서도 그 오해도 있네. 물론 미스터한 마음이 더 클 수도 있잖아. 영숙은 미스터한 마음이 더 클 수도 있고 내가 미스터한이 악이라고 생각하니까 원래 자기 자식은 잘못 안 한다고 생각한다. 보면 11 영숙님은 한 앞에서는 나쁜 소리를 못해. 뒤에서는 계속해서 불만이 쌓여 막상 한을 보면 그게 안 돼. 지금 한님 외모에 너무 현혹돼 있어. 심지어 지금 윤과 김으로 이렇게 흘러왔음에도 한님 외모를 보면 혼자 막 너무 귀엽고 너무 안쓰러워. 외모에 많이 현혹되는 상황이지. 저 여자가 잘못했지 내 애는 잘못 없어. 이런 심리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미스터 윤하게 차일 때도 너무나 좋게 차였지. 23 옥순 보면 짜증날 수도. 지금 각자 짜증나는 이유가 다 달라. 이 방에서의 세 사람은 다 달라. 이쪽 23 순자와 26 순자는 같은 이유로 짜증나는데 방이 달라. 지금 최소한 4명의 여자가 벌써 타겟팅하고 있어. 표현이 너무 웃기다. 남자가 아니라 자꾸 악이라고 하니까. 지금 여기서도 순자님도 절대 옥순님에 대해서 좋게 포장하려는 시도 안 해요. 오히려 같이 숟가락을 얹고 있을 뿐이야. 오히려 23 옥순님한테 가지 너한테 안 돼? 하고 24 옥순 오히려 그렇게 한다거나. 그렇게 지금 연합이 실은 진작 맺어져 있어요. 그 지지난주인가? 하여튼 3, 4주 전에 23 옥수님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 나기 시작하네요 라고 내가 방송 분석할 땐가 같이 보면서 할 땐가 얘기했었거든요. 그때 이미 번져가고 있었어요. 그때도 좀 이상했거든. 왜냐면 보통 같은 23기면 저 정도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너무 막 번져가고 있는 거야. 그래 막판에 확 터진 거지 실은 전부터 분위기가 이랬어. 뭔가 이 사이에서 골이 좀 깊어진 거야 실은. 아무튼 그렇게 이제 준비를 계속 하고 있고요. 다들 뭐 엄청나게 체력적으로 뭐 힘들 수는 있겠지. 그때 까꿍, 자 여러분들의 긴장을 풀어드리기 위한 까꿍 쇼가 있었군요. 김님, 저기요 11영숙님. 이때 11영숙을 불렀었네 김님이. 우리의 긴장을 풀어주시는 분이죠. 다음 주가 이제 막방인데 참 진짜 무슨 일이 이게 잘 봉합되고 결론이 나야 될 텐데. 저는 솔직히 이번에 4개를 보면서 야 이거 커플이 그래도 꽤 많이 나올 수도 있겠다 기대를 했었어요. 그래도 23 옥순 강, 25 옥순 윤 일단 이 두 커플은 나올 거고 24 옥순하고 나, 11영숙하고 김 최대 4커플까지도 나올 수 있는
물론 뭐 불가능이지. 그래도 두 커플 이상 나올 것 같은. 그랬는데 커플은 두 커플인데 원수들이 두 쌍 이상 생긴 느낌이 있네요. 그렇게 어제 갑자기 여자들 난리 나서 못 나왔대. 어제 잠깐 나갔다 왔더니 미스터 강도 없고, 근데 뭐 미스터 강 혼나고 왔더라고, 그 자리에. 미스터 강을 혼낸 것도 23옥순이잖아요. 23옥순은 한님도 붙잡고 있고 권도 붙잡고 있으면서 강을 혼내고 이런 거야. 23옥순은 강이 좋으니까 강을 혼내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일단 권은 자기를 알아본다고 하니까 이게 좀 좋게 끝내고 싶어서 자꾸 제대로 선을 못 긋고, 한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2순위기는 한데 강이 1순위라고 하자니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드니까 한에게 자꾸 찾아가서 확인하려고 해. 물론 일어난 일들이긴 한데 강을 혼내는 건 강에게 마음이 깊기 때문이에요. 여기 있는 출연자들 그 생각 아무도 안 해. 특히 남자들도 안 해. 남자들도 23옥순이 강을 좋아하기 때문에 강이랑 저렇게 싸우고 티격태격하네? 얘네들 사랑 싸움 하네? 그 생각 못 해. 강이 아니고 11영철에 필터가 씌워졌다고 생각하면 얘네들 사랑 싸움 하네라고 생각했어. 필터가 강이라 못 해. 여자들도 못해. 23옥순이 강을 1순위로 생각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좋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잘 못하거든. 그게 어떻게 보면 이 비극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이긴 하죠. 그러면서 뭐 여자친구 잘 혼내요? 혼낸 적 없죠. 뭐 김님이 뭐 혼내겠어? 낭만팟인데? 삐져서 말을 안 하는 한이 있어도 혼내는 타입은 아니지, 김님은. 김님은 한 번도 안 싸웠고, 뭔가 자꾸 마음에 안 드는 행동하면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일하는데 직장 앞에서 흐린 기억 속에 그대 춤을 춰버릴 거야 라고 하면 여자친구가 말을 되게 잘 듣지 않을까요? 자꾸 싸움이 일어나고 여자친구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여자친구 회사 앞에 가서 흐린 기억 속에 그대 이거 뭐야, 이거 워크맨 같은 거 큰 거, 이거 스피커 이거 앰프 들고 와가지고 거기서 춤 한번 춘다 하면은 바로 농담이에요. 나 춤춘다? 춤춰? 니네 회사 앞에서 춤춰? 바로 쫄지. 이것도 이제 혼낸다라는 표현도 23옥순에 대한 불만이거든. 자기 나름의 합리성에 기반한 철학이 있는 친구들과 대화하면 확실히 말이 좀 현학적이야. 대화로 풀 수 있다. 저 여자친구는 한 번도 안 싸웠는데 갑자기 들어오잖아요. 잠깐 정신 잃고 춤춘 거 여기서 이제 춤을 췄었죠. 미스터 킴님. 그런 행동을 한 게 순간 뜨끔해서. 아니에요. 우리도 뭐 덕분에 굉장히 큰 궁금증이 해소가 됐습니다. 미스터 김님의 춤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춤일 거냐에 대해서 정말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했거든요. 굉장히 최신 춤일 거다. 아니면 뭐 브레이크 댄스일 거다. 많았는데 뭘 췄다고 끝나면 춤추는 거 아닌가? 11영숙님은 어쨌건 3순위 상대 까지 지금 타겟이 내려왔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 이 최선을 다하는 자세는 정말 칭찬받아 마땅하죠. 칭찬받아 마땅한데 오히려 김님에게 어떤 이렇게 무해한 게 나오는 이런 거는 그만큼 기대가 없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또 립밤 플러팅 이번에는 바르라고 주고요. 오늘은 혼자 바를 수 있죠. 이렇게 왜 자막은 또 치덕치덕이야. 발랐다가 닦아낸데 그런 거야? 저는 이거 입술 안 지워진다 이러면서 이제 입술 원래 이런 사람이다 그러면서 한번 만져봐요. 이런 걸 보면은 영숙님의 플러팅이 지금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절대 모자라지 않습니다. 이 플러팅만 보면은 거의 이번 사기에서는 가장 노력하고 있다. 가장 화려한 플러팅을 하고 있는데, 가장 적극적인 스킨십 플러팅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묻히고 있죠. 이게 자기의 외모를 보고 잘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섹시하게 생겼어. 남자든 여자든. 그러면 조금 오히려 털털하거나 아니면 지적이거나 이런 느낌을 줘야 되는 거죠. 만약 말이든 이런 걸로. 아니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너무 반대로 해도 안 되지. 자기도 뭐 하얀 거 안 벗겨준다고? 좋겠네요. 여기서 하얀색 입술에 대한 얘기를 하고 뭐 진짜 싫어라고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서 뭐 서로 웃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는 뭐 나쁘지 않죠. 그렇게 뭐 각질 이렇게 벗기고 하는데 이제 김님은 자기를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잖아요. 너무나 애정을 느끼죠. 김님은 이런 11영숙님의 행동에 대해서 너무나 애정이다, 사랑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게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라고 했어. 대학 시절에 사랑했던 사람들, 10년 전에 마지막에 끝났던 그 사랑, 다시는 사랑하지 않아도 될 만큼 행복했던 사랑이라고 스스로 포장했던, 헤어질 때 너무나 괴로워서 다시는 그런 괴로움을 겪고 싶지 않아서 연애가 아닌 일로 외롭지만 상처가 없는 혼자의 세상으로 도망쳐버렸죠. 외로움을 글로 풀었지. 마음을 꽁꽁 닫고 살았지. 10년 만에 세상에 나오려고 나는 솔로에 나왔고, 영숙님을 만나서 지금 다시금 그때 감정을 느끼고 있지. 11영숙님은 김님의 마음만큼 크진 않고 한윤김에서의 이제 김이니까 11영숙님 입장에서는 김님의 입술로 이 사람의 플러팅이 유효하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이 사람에게 발라주고 이러면서 이 사람 마음을 흔들고 있고, 한님에게 선크림을 발라주면서 한님의 마음을 흔들 시도를 했던 거나
이거나 지금 비슷한 상황이죠. 윤님에게 사진을 찍어달라, 카메라를 갖고 와라 하면서도 윤님을 흔들려고 했었지. 11영숙님은 실은 이 세 남자에 대해서 되게 노력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으로 했어.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립밤을 직접 발라주고요. 김님 심장이 터져나갈 시기인 그런 상황이죠. 김님은 이거에 대해서 설레고 오랫동안 잊고 있던 기억이 살아나기도 하고, 이 기억을 잊고 있었지. 왜? 상처받는 게 두려워서. 김님은 여린 사람이에요. 다시 그런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합리화를 하고 살았어요. 나는 그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도 돼 라고 스스로 합리화를 하고 살아왔어. 이제는 다시 마음을 여는 상황이 되는 거지. 이 사람에게 이제 마음이 커지고 발전적인 관계, 기대감이 살아났고, 여사친 얘기가 나옵니다. 영숙님은 김님이 설마 진짜 여사친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어보는 건가요? 아닌 거 알면서 지금 괜히 물어보는 거 아니야? 이거는 약간 그런 거짓말 테스트 처음에 할 때 약간 그런 건가요? 처음에 이 사람을 알아야 되니까 제가 처음에 당신의 성별은 무엇인가요? 뻔히 남자인 거 알면서 물어보는 거잖아. 남자입니다. 하면은 그 남자입니다가 이제 어떤 진실의 기준값을 잡는 거잖아. 약간 그런 건가? 뭐 여사친은 없어요? 뭐 있습니다 하면 거짓말할 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오는군요. 뭐 이렇게 체크할 때 쓰려고? 당신은 남자입니까? 뭐 그런 거에 가까운 질문 같아요. 여사친은 없나요? 대학 다닐 땐 많았대요. 진짜 많았다고? 안 믿을 거면 왜 물어봤어요? 묻지를 말든가. 아니야, 치켜 세워준 것도 아닌 것 같아. 여기서 뭐 진짜 많았다고 하고 어투숨 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아닌가? 치켜 세워주려고 했는데 막상 많다고 소리를 들으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온 건가? 그런가? 안 믿겨서 그런 거예요. 네, 아무튼 지금은 뭐 전혀 없고, 많아서 슬퍼서 그런 거 아니고, 친구 만날 시간도 없는데 여사친은. 저렇게 립밤을 사줄 여사친이 어딨어. 솔직히 립밤을 사주는 여사친은 그냥 여사친은 아니야. 약간 위장 여사친에 가깝다고 봐야 돼. 서로 생일날 뭐 선물 정도는 줄 수 있어도, 너 입술 텄다 하면서 저번에 너 보니까 입술 텄더라? 탁 틱 하면서 립밤 탁 주는, 약간 그거는 좀 그냥 여사친으로 보긴 좀 어렵잖아요? 여러분의 남사친이 저번에 너 입술 텄더라? 하면서 틱 하면서 립밤을 딱 올려놔. 그거는 좀 힘들기는 하지. 그래서 연애하는 거잖아요. 20대 때 여사친? 그럴 수도 있으려나? 그때는 그럴 수도 있겠다. 김님은 또 조심스럽게 또 접근을 합니다. 만약에 선택해서 하면 제가 선택해도 돼요? 이따가? 영숙님은 여기에서 하품을 하세요. 여기서, 물론 그냥 우연의 일치일 거야. 우연의 일치인데, 하품이 나오는데 하품을 참아야 되는 그런 상황 있잖아요. 약간 이런 거. 이 하품을, 소가품을 살짝 하시더라고요. 뇌에 이산화탄소가 조금 끼었었겠죠. 그냥 여기 이 상황이 당황스럽거나 지루해서는 아니겠지. 밖에 나가서 얘기해보자. 김님은 2명 오면 어떡하지? 가능성 있는 사람? 영숙님은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으니까 아무도 오지 말라고 얘기할까요? 영숙님은 확실히 적극적이고 노력하는 사람이죠. 이게 김님에게 마음이 갑자기 이렇게 깊어졌다가 아니고, 영숙님은 원래 타겟을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한다. 이게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 김님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그러고요. 아니면 마음의 준비를 좀 해놓고, 남자들한테 저 선택하지 마세요 막 하면서 막 연고백 1차하고 다니까 막 이런 농담하고. 아무도 없고 윤이랑 한이 온 거잖아요. 11영숙님은 윤이랑 한은 그분들이 나한테 온 거고, 나는 김은 23순자랑 잘 되는 줄 알고 안 갔다. 상당히 그럴듯한 명분이죠. 합리적인 명분이다. 그래도 나는 어쨌건 비집고 들어가서라도 마음 편하게 살아야겠다 해서 온 거다. 윤이랑 한은 그들이 온 거고, 너랑 순자는 잘 되고 있었는데 너 순자 앞에서 춤출 거 내가 다 알면서도 왔잖냐. 명분이 괜찮네. 어쨌건 굉장히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느낌, 흡수되는 느낌으로 왔다고. 11영숙이 좋은 걸, 11영숙님도 김님이 말도 안 되는 어필을 많이 한다. 그래도 보고 있으면 웃기고, 그래도 나에 대해 되게 좋게 생각해준다. 11영숙님하고 김님의 조합은 나쁘지 않아. 11영숙님의 좀 감정적인 부분도 김님은 잘 스폰지처럼 흡수를 할 것 같거든요. 웬만해서는 김님은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실은 굉장히 좋은 배우자감이죠. 이 사람이 굉장히 여리고 약한 사람은 맞아요. 심정적으로. 그렇지만 인내심도 있고 자기만의 고집도 있고 철학이 있어서 배우자로서 나쁘지 않죠. 아니, 오히려 굉장히 좋은 사람이지, 배우자로서. 저는 여기서 모르겠어요. 11영숙님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좀 3순위였어도 좀 진득하니 알아보면서 좀 잘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막 이래서 같이 있는 게 좋았구나. 이 사람이랑 있는 게 좋다. 그렇게 마지막 날 아침이 됐고요. 마지막 날 아침에 24옥수님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제 마지막 날 아침 최종 선택을 앞두고 그래도 마지막 최선을 다해야죠. 24옥수님이 보면 이 플로팅으로만 따져도 11영숙님보다도 지금 잘 못해. 11영숙님하고 24옥수님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11영숙님이 방금 김님한테 한 거 봐봐요. 자기의 플러팅, 뒤늦게 왔지만 너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명분이 있다. 그 명분을 잘 만들어. 24옥수님은 명분 만들기를 못해. 11영숙님 봐봐. 명분이 있잖아요, 항상. 윤님
에게도 명분이 있어. 김님에게도 자연스럽게 감았잖아. 물론 김님이 순진한 면은 있지만 24옥수님은 지금 명분이 없어. 24기 때 이미지 메이킹에 실패하기도 했지만 여기서도 지금 24옥수님은 어제 제가 사과하려고 미스터 나랑 이야기 나눠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님은 다 이해한다. 그러니까 24옥수님은 여기가 지금 빈집인 줄 알고 빈집에 가서 한 표 받을 생각으로 왔는데 문제는 이미 선점이 돼 있죠. 굉장히 강력하게 선점이 돼 있었지. 김은 전혀 흔들리지 않죠. 뭐 대화는 누워서 하는데 이런데 뭐 사계 촬영이 얼마나 힘든지를 보여주는 반증 같고 뭐 여기 누운 게 뭐 서로 플러팅이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미스터 나 사람 좋다. 김님이 순정파잖아요. 내 친구가 내 룸메이트가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저는 어때요? 이 틈을 타고 비집고 들어가서 저 실은 웬만한 의사 제끼는데 이런 거 안 해. 김님은 아마도 안 할 거예요. 미스터 나가 사람 좋아요. 지금 24옥수님에게 관심이 있어도 나가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겠지만 지금 관심 있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이게 집에 소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집에 소파가 왜 있나 솔직히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걸 보니까 아 소파가 없으면 저렇게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룸메이트를 밀어주고 그때 11영숙님이 김님을 보러 오거든요. 24옥수님이 이 둘이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 들어와요 같이 얘기도 돼요 이러면서 마치 이 상황에서 11영숙님을 껴주는 것처럼 표현을 해요. 근데 상황 파악이 안 돼 있었어 지금 김과 11영숙의 사이를. 그거를 11영숙님도 안 드러내긴 했어. 23 순자님한테 내가 한번 얘기해 줄게 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가서 얘기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막상 여자들이 잘 몰라. 여기서는 몰랐어. 24옥수님이 11영숙님 어떡할 거예요? 미스터 한 할 거예요? 지금 옆에 김 있는데 뭔 소리라고 있어. 김님 지금 다 듣고 있어. 지금 이 둘인데 지금 한 선택 안 하지. 그래서 24옥수님 남은 사람 누구예요? 한과 유는 너무 억지 텐션으로 끌어올렸는데 이 방에 오면 너무 편해서 하면서 김님이랑 있으면 편해. 김은 아우 이 방 편하지. 내가 있으니까 편하지. 아유 미스터 김이랑 가야겠다 생각했어. 그 말을 듣는 김은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는 표정으로 그냥 과자 하나 뜯고 앉았죠. 24옥수는 언제 이렇게 됐어? 늦었어? 지금 물론 남자가 여자를 유혹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유혹은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이 없이 나 섹시해. 나는 너와 오늘 밤 함께 하고 싶어. 나 섹시한 사람이야. 어때? 나의 이 이두근을 봐. 이걸로는 이 사람과 장기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는 거는 너는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이야 라고 느끼게 해줘야 돼. 나는 너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건 너와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어떤 이유 때문에 들었기 때문이야 라는 명분이 있을 때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24옥수님이 지금 11영숙님한테 차라리 배워야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생각해봐. 우리가 이런 낯솔에서 최초로 제가 분석했던 구기 영숙님은 진짜 명분이 좋았어요. 구기 영숙님이 예를 들어서 구광수님을 의사 자기소개 듣고 바로 갔나? 안 갔어요. 영숙님은 그냥 아침에 있었어. 수가 아침에 저기를 지나고 같이 얘기를 나눴어. 같이 얘기 나누자고 했어. 두 사람은 마침 아침에 같이 산책을 했어. 자연스럽게 명분이 쌓였죠. 서서히. 물론 명분도 쌓이고 마음도 쌓였지. 거기에서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나는 한 명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꼭 하고 싶어서 너를 선택한다. 아니면 너의 직업이 마음에 든다. 이런 식으로 다가오면 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도망가죠. 그럼 아부도 명분 있게 해야 되고 24옥수님의 명분은 단기적인 관계에만 먹히기가 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조금 더 상황에 맞게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관계가 장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진도가 늦게 나가는 게 좋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진도가 만약 빨리 나갔어도 그 사람에게 어떤 특별함과 헌신을 보여준다면, 헌신이라고 느끼게 해준다면 그 관계는 오래가요. 그 헌신이라는 건 결국 헌신한다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명분이야. 미스터 나가 들어오니까 여기서 이제 얘기는 일단 계속 이어지는데 11영숙님은 김을 선택한다고 했거든요. 11영숙님이 지금 3, 4일 되니까 24옥수님의 의지가 없어? 24옥수님이 얼마나 편견이 심한가 하면은 이런 거야. 아니 방금 김을 선택한다고 했잖아요. 김 선택한다고 했는데 왜 의지가 없어라고 물어봐. 김이 좋다고 했잖아. 편하다고 했잖아. 이런 걸 보면 의지가 없어라고 물어보면 24옥수님이 김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의지가 없어졌을 정도로 포기할 때 김을 찾아온 거니까. 진짜로 1순위가 아니었던 거지. 진짜 김이 1순위였으면 의지가 없으라고 물어보겠어? 11영숙님은 아니 의지가 없지 않아. 미스터 김이랑 얘기할 때 재밌어서 그런가? 계속 미스터 김이랑만 있게 돼. 여기는 옥순아 나가. 김은 미안하다 늦었다. 여기 내가 선점했다. 여기 내가 왔거든. 옥순아 나가. 미스터 나랑 둘이 나가든 나가. 여기 사람 찼어요. 이런 거지. 김은 저 1대1로 얘기하면 재밌잖아요. 뭐 1대1에 강한 남자. 나는 여기서도 또 좋은 말을 해. 형 여러 명이랑 해도 재밌어. 미스터 나가 인상이 좀 저래서 그렇지 주변에 그냥 두루두루 잘 지내는 타입 같아요.
이게 좀 약간 좀 오지랖이 넓고 그렇지. 좀 약간 오만한 구석이 있기는 해. 그래도 오만한 구석이 있어도 주변에 좀 어떤 남을 도우려는 그런 오지랖들이 있으니까 그게 어떤 리더십으로 작용될 수 있을 것 같아. 옥수님도 그냥 나은님 만나보시지 그냥. 안 되겠지. 김은 또 나도 마음 먹고 하면 잘해. 영숙님 이제 표 거의 받을 것 같으니까 이제 자기 잘한다고. 마음을 안 먹는 거지. 영숙님은 막상 김이 또 너무 잘난 척하면 안 돼. 마음을 안 먹어서 다행이다고. 마음 먹었으면 정 떨어졌을 텐데. 적당히 하고 너무 재밌었다라고 하니까 일단은 끝났죠, 여기는. 서로서로 그냥 꽁냥대는 느낌이 드니까 입사옥수님은 미스터 나를 피해서 도망갈 겸 김은 끝났구나. 그러면 나랑 쐐기를 박으려고 하지 않고 김을 감아보려고 왔단 말이야. 그러면 24옥수님은 누구랑 커플 될 마음이 크지 않은 거예요, 지금. 결국 한 표라도 더 받으려는 것밖에 안 돼, 이렇게 되면. 여기서 김하고, 물론 24옥수님 입장에서는 그래, 뭐 사과를 하러 왔을 수도 있겠지. 나를 두고 나가는 거나 대화하는 순서가 24옥수님은 부끄럽다라고 하는데 부끄러우려면 이 사람이 그냥 나를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해야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크지 않은데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해. 그건 부끄럽다고 표현하잖아. 부담된다고 표현하지.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좋아하는 마음이 온데 저 사람이 나를 10만큼 좋아해. 부끄러워요? 아니지. 부담돼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해서 너무 부끄러워요. 이건 말이 되지. 이건 입사옥수님이 말을 그냥 만든 것 뿐이에요. 부끄러움은 아니지. 부끄러우면 여기에서 기다리지, 앉아서. 부끄러운 사람은. 여기서는 이제 바로 재갈림으로 가는데 그건 뭐 나중에 24옥순 파트에서 다시 보기로 하고요. 지금은 이제 11영숙님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문제의 마지막 고백 파트죠. 아무도 나서지 않았지만 김님이 나섭니다. 김님이 이제 나서고 춤추러 가는 건 아니겠지? 김님의 춤은 지금 여자 출연자들 사이에서도 약간 놀림감이 돼 있네요. 11영숙님에게 네가 부르던 내 입술에 입밤을 발라줬을 때 내 입술은 꽃이 되었나요? 내 입술은 다시 태어나는 부활의 기쁨을 느꼈던 것 같아. 부활의 기쁨이라니 정말 라고 이야기하면 좀 오반가? 이게 약간 원래는 부활의 기쁨을 느낀 것 같아. 막이래. 이거를 해변가에서 말하는 좀 그럴듯하게 포장한 거잖아. 막이래나? 라고 이야기하면 좀 오바인가? 좀 그런 느낌이잖아. 아무튼 지금부터 좀 더 알아갔으면 좋겠네. 그래, 나는 뭐 두 분이 지금 뭐 당장 어떤 감정이 있다라고 말하긴 좀 아직은 어렵지만 그래도 두 사람이 나가서 뭐 천천히 알아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파이팅! 파이팅은 나가서 본인에 대한 파이팅이겠죠? 11영숙님의 눈물이 터지는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한님이 막 차이고 이러면 되게 통쾌하고 계속 놀리고 빨리 차이고 오라고 놀릴 거니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 구도가 이거는 이제 뒤에서 23옥수님 파트에서 더 자세히 볼게요. 저 끝에 김님 있어. 김님은 11영숙님한테 고백했어. 이쪽 이 23옥수님을 기준으로 한님은 한님대로 칭얼대고 있지. 이쪽에서는 울지. 24옥수도 옆에 딱 붙어가지고 이 상황 보고 있고 지금 어디에도 편이 없어. 25옥수님? 25옥수님은 원래 세상을 왕따시키는 사람이고 물론 약간 과장된 표현이에요. 이렇게 최종 선택으로 넘어갑니다. 저 파트는 23옥수님 보면서 다시 좀 제대로 분석을 또 해볼게요. 지금 11영숙님이 보는 한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슬픈 삐에로. 본인의 마음은 아프지만 사람들 앞에서 재롱 그 마음. 23옥수님이 한을 보면서 느꼈던 그 마음. 그 말에 현혹된 거야 실은. 이거는 뭐 제가 좀 뭐 포장하는 말이지만 이분들을 애정있게 보자고요. 이 안이 가혹하고 그런 환경인 걸도 알잖아. 그거는 좀 이해하고 봐야 될 것 같고 서로 의견 달라도 이렇게 좀 존중하고 서로서로 좀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가보자고요. 저도 뭐 여러분들이랑 혼자 다른 의견이었던 적도 많잖아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